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두산바켓입니다. 일단 두산바켓이 오늘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네, 영상 업로드 날짜는 아마 2월 9일 금요일이 될 것 같아요. 현재 영상 촬영 날짜는 2월 8일 목요일입니다. 실적 발표가 났는데 역시나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영업이익은 2,500억, 순이익도 2,800억, 그리고 연간 순이익, 연간 영업이익으로는 영업이익이 1조 원, 그 순이익도 8,800억 정도가 이제 나왔습니다. 단기 순이익은 6,400억 정도 나왔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영업이익이 1조 원까지 올라섰다는 거예요. 역대 사상 최대치의 실적을 냈었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깊숙이 빠지면서 특히 금리가 많이 상승하고 그에 따른 인프라 투자가 굉장히 저조했었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실적을 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을 보더라도 3조 5,500억이죠. 영업이익이 작년에 1조 원 정도 났기 때문에 사실 고평가로 볼 수도 없어요. 그리고 PER 밴드, PBR 밴드를 보더라도 상당히 저가에 위치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 수익률도 3% 넘어요. 대략 한 3.5% 이상의 배당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리 보나 저리 보나 두산마켓은 상당히 안정적인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 기업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제가 조금 더 그리고 좋게 보는 이유, 그리고 앞으로도 당장 작년의 실적이 아니라 앞으로도 실적이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그럼 두산마켓의 실적이 이렇게 좋고, 그리고 미국을 필두로 해서 참고로 두산마켓의 70% 매출 실적은 북미에서 나옵니다. 실제로 북미 회사였어요. 북미 회사를 두산에서 인수를 한 것이죠. 전 세계 1위의 그런 소형 굴삭기, 소형 건설기계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이고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왔고요. 전 세계 1위의 소형 건설기계 장비 기업입니다. 여기에 미국의 북미의 인프라 투자가 이제 슬슬 시작되고 있는 곳이고, 특히 이제 북미 비중이 70%를 상회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미국의 인프라 투자와 함께 움직이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서 PER은 4가 안 되죠. 그도 그럴 것이 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올해 이제 뭐 증권사들, 뭐 NH증권, 투자증권, 키움증권, 신영증권 이런 증권사들과 블록들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주가 수익 스와프라고 해서 2018년도에 스와프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한 절반 정도가 이제 증권사가 보유주이던 두산마켓 지분 중에 이제 절반 정도가 이제 기관 투자자들에게 이제 매각이 되었던 것이고, 시간 외로 다른 기관 투자자들에게 매각이 된 겁니다. 나머지 절반 정도, 대략 한 발행 주식 대비해서는 5% 정도, 5% 정도의 오버행 이슈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주가가 좀 눌리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다만 그래봤자 5% 정도라는 것이고, 아마 이것까지 이제 추세가 좀 털리면 좀 정해지는, 추세가 정해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주가가 꽤나 폭락을 했었고 어느 정도의 자리를 만들어가면서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지금의 그런 저항 라인이 이제 돌파되었다라고, 이제 거의 돌파되었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서 실적이 꽤나 잘 나왔기 때문에 이제 다음날, 그러니까 내일이겠죠. 2월 9일에 돌파가 된다면 아마 빠르게 잡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산마켓 같은 경우는 뭐 소형 건설 기계라고 하지만 조금 더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건설, 그리고 농업, 조경용 수영 장비, 수영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고 전 세계 1위 기업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제 백호로더, 신형 백호로더를 통해서 사실 광산 쪽에서도 이제 채굴이 가능하고요. 뭐 토공, 굴착 이쪽도 꽤나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전면적으로 인프라 투자와 관련돼서는 전면적인 사업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인프라 투자라고 한다면 좀 쉽게 말해서 빈 땅에 허허벌판에 건물 짓고, 허허벌판에 이렇게 있으면 건물 짓고 공원 짓고 이런 걸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요즘 세상에는 그런 거 좀 힘들어요. 특히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원래 구도심에다가 도로를 새로 깐다거나 구도심에다가 이제 뭐 재개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 그 도시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그런 식의 인프라 투자가 상당히 인기가 많고요.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이상 사실 더 이상은 허허벌판에다가 막대한 그런 인프라 투자를 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워지는 그런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따라서 이 구도심 인프라 투자라고 한다면 결국 소형 장비가 굉장히 좀 강점을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도 건물들이 이렇게 사이사이에 있는데 뭐 몇십 톤짜리 이렇게 굴삭기가 들어오기에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 소형 굴착기 등이 쓰이면서 두산마켓의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요. 아마 올해에는 이제 두산마켓의 가이던스를 봤을 때에는 올해에는 어느 정도의 그런 실적에 대한 부침 혹은 실적에 대한 그런 플랫화 현상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다시금 본격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저는 꾸준히 좀 볼 필요가 있다. 미니 굴착기를 전 세계적으로 납품하고 있는 곳이고, 되게 최근에 이제 사우디아에 그런 협약도 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 대략 장기적으로 한 2년 정도의 그런 공급 계약을 마친 상태이고, 사우디 같은 경우도 네옴시티뿐만 아니라 이제 뭐 아람코도 마찬가지고요. 뭐 플랜트라던가 화공 플랜트, EPC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인프라 투자가 상당히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도 맞죠. 뭐 그 외에도 뭐 중동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북미뿐만 아니라 뭐 중동이라던가 혹은 대한민국을 비롯한 아시아 시장에서도 역시나 이 인프라 투자, 특히나 소형 장비에 대해서는 꽤나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특히 지금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의 저항 라인이 돌파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높은 확률로 내일 만약에 돌파가 된다면 빠르게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역계된 숄더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결국 이런 재무제표를 봤을 때도 마찬가지고 실적의 성장성 그리고 지금까지 주가가 눌려 있었던 그런 이슈가 사실상 별거 아니라는 점, 그냥 핑계일 뿐이에요. 네, 그런 핑계로 이제 개인의 수급들을 완벽하게 좀 눌러놓은 상태이고, 다시금 거래량이 상승할 수 있는 시기가 점진적으로 다가오면서 좀 관심을 가질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월 7일에 나눈 이제 우리 조은만 기쁨덕의 토론방에서 나눈 대화 글입니다. IRA 제정 이후 6개월 만에 1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참고로 IRA 개정 이후 사실상 핵심은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뭐 풍력도 마찬가지고, 뭐 태양광, 뭐 수소라던가 ESS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포함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는 벨사스에 투자하고 있고 또 유럽의 수소 관련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데 오늘 급등하고 있어요. 오늘 두 기업 모두 10% 정도로 급등하고 있고 굉장히 좋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것도 역시나 인프라예요. 쉽게 말해서 인프라입니다. 그래서 인프라에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런 두산마켓 같은 경우도 상당한 수혜를 볼 수 있는 곳이고, 이게 미국의 IRA죠. 미국의 IRA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수혜를 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신재생 에너지는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지 않을 이유가 딱히 없습니다. 자국 기업들이 강점을 보일 경우엔 더더욱 말입니다. 이렇게 분석해드렸습니다. 고용이 안 좋을래야 안 좋을 수가 없겠습니다. 시장이 기대하는 피봇은 쉽지 않을 듯 하군요. 다만 IT나 금융업계 등 고액 연봉자의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인한 영향도 단기적으로 필승님이 말씀하셨듯이 염두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렇죠. 단기적인 경기 둔화 현상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럴수록 장기적인 호황기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이유 중 하나입니다. 대규모 인프라 투자 앞에서 장기적이고 추세적인 경기 침체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번 사이클의 막바지로 갈수록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몇몇 섹터에서 너무나도 거대한 상승 파동이 생길 것으로 봅니다. 모든 사이클의 끝이 그러했듯이 말입니다. 그 파동을 잘 타고 버블의 끝에서 안전자산으로 잘 이동하면 누구도 넘보지 못할 부를 쌓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멘트 감사합니다. 요즘 우주항공 쪽을 좀 더 집중적으로 스터디 중인데 좋은 영상이 있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인텔리안 테크는 N자형을 그리는 듯 하네요. 최근 리포트를 보니 컨센서스가 상당히 높더군요. 생각해볼 문제죠. 정부 핵심 인사가 부정적인 멘트를 하는 것도 이상하죠. 게다가 미중 패권 전쟁 중입니다. 스택으로 인한 금리 제급 등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말입니다. 근데 옐런 장관은 아주 오래전부터 국가 부채보다는 막대한 재원 정책을 통해 경기 침체를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 중 한 명이죠. 스택으로 인한 금리 제급 등이라는 것은 과거 아소번지 사례와 비슷하게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실까요? 그때와는 다르죠. 부채로 단기 금리를 크게 올리지 못할 것이니 말입니다.
장당의 금리 차를 보면 매우 크게 역전되어 있죠. 머지않아 단기금리가 크게 내려오거나 장기금리가 크게 오를 텐데 후자가 될 경우 경기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긴 글 및 가끔가다 분석해드리고 있는 이슈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염두에 두어야겠죠. 현실화될 경우 가끔가다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이상의 기회가 밀려올 것입니다. 그때가 사이클 마지막까지 가는 대세 상승기의 전에 마지막 큰 위기일 것이고요. 아, 네, 큰 깨달음을 얻어가네요. 오늘도 곱씹어 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좀 대화를 나눈 내용이고,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꾸준하게 이런 식으로 토론방에서 대화를 하면서 사실 대한민국 최고의 투자 스터디 카페라고, 투자 스터디 모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상위 1% 투자자예요. 지난 몇 년간 1%를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 멤버분들께는 제가 실시간으로 제 투자 내역을 공개하고 있고요. 좋은 마켓 분당의 멤버분들께는 제가 핵심되는 것들을 위주로 분석도 해드리고 교육도 해드리고 강의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토론방을 통해서 매일같이 우리 멤버분들과 양질의 토론을 또한 진행하고 있고요. 이런 과정 속에서 본인도 모르게 훌륭한 투자자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두산마켓에 대한 분석이었고 북미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주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돈이 됩니다. 필승!